한 번씩 서울에 계신 최영주 소장님과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시각을 함께 하면서 좀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자세를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에 계신 최영주 소장님과 함께 하겠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예. 머리가 말끔해지셨어요. 네, 지난주에 강의가 2건 있어가지고요. 부산 갔다. 지방에서, 예, 부산도 한번 갔다 오고 서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삭발을 좀 했습니다. 예, 참. 예, 그래야지 뭐 이제 그 5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6월도 왔는데 네. 진짜 힘든 5월을 보내고 있죠. 예, 뭐, 주식시장, 뭐, 지금 주식시장, 뭐, 교수님하고 저와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지금 증권회사 직원들 어려워하고요. 주식 투자분들 뭐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뭐, 국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소위 지금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5월 초인가요? 분명히 제가, 물량을 축소해라. 한국 비중을 축소해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한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솔직히 떨어질 것 같으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입장에 이렇게 맞고 틀리고 부분들이 아니라 네. 이거를 맞고 틀리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차영주가 잘 맞췄으니까 차영주가 주식을 잘 본다가 아니라 차영주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사람 의견은 좀 다소 다르네. 뭔가 요소가 있을까라고 주변을 좀 살펴보셨다라면 그런 게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제가 앞으로 장이 올라갑니다,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전에 맞췄으니까 또 맞춘다라는 게 아니라 차영주의 의견, 이항영의 의견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추적을 하시고 그 논리가 맞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시장이 정말 5월은 힘들고 이제 네, 6월인데 다음 달 우리가 다음에 녹화할 때 보면 6월일 텐데 그렇죠. 6월은 진짜 좀 좋아지고 네, 좀 진짜 실록의 계절이라 그러나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 6월은 좀 희망에 찬 6월이 됐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답답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그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 네, 예, 그렇죠. 예. 엮여 있는 그게 실제로 보면 그게 훨씬 주가 어려운 거에 90% 요인은 거기서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거에 소위 이제 우리가 여력이 좀 부족한 거 네, 이런 그렇죠. 것이 좀 아쉽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얘기들 해주시겠어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국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한 그룹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 그리고 저야 뭐 한국 시장 중심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언뜻 미국 시장을 잠깐 보더라도 한 가지 패턴이 딱 보여요. 그게 바로 영업이익의 음. 증가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죠, 어, 진리 그거는. 예, 영업이익이 증가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 매출이 중요하느냐, 음. 영업이익이 중요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쟁들은 분명히 있어요. 매출이 중요하느냐, 영업이익이 중요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당연히 매출이 중요하죠. 첫 번째로서는 매출이 늘어나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영업이익이 늘어난 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고 하니 매출은 정체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그러면 하나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하나는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6월 6일에 재무제표 강의를 합니다만 네. 그 재무제표를 잠깐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손익계산서를 당장 생각해보면 손익계산서 구조는 상당히 쉽습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면 이익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죠. 손익계산서의 전부입니다. 네. 매출에서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음. 판매에 들어간 비용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옆에 커피 한 잔을 뽑아놨는데 커피를 제가 이거를 4,200원 주고 샀거든요. 4,200원이 매출이죠. 근데 4,200원에 들어간 각종 비용이 있죠. 뭐 재무제표랑 손익계산서에 나오지만 어쨌든 비용 원두든 인건비건 뭐 임대료든 다 비용들을 제하고 나면 얼마의 이익이 남느냐 1,000원이 남느냐 500원이 남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매출이 늘어나야 이익이 늘어나죠. 근데 매출이 안 일어나고
매출은 정체됐는데 이익이 늘었다. 그럼 원두를 싸게 했다든지 그렇죠, 요즘 그렇죠. 뭐 인건비가 비싸니까 사람을 잘라서 기계로 대체했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에 마이너스가 될 요소들이 많습니다. 음, 아무래도 사람을 자르고 기계를 하게 된다라면 제가 엊그제 그런 말씀했죠. 이마트 갔더니까 이마트 가보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없다. 기계로 다 키오스크로 다 대체했다. 있고, 예. 네, 다 있는 상태라 저희 어머님이랑 갔는데 야 다시 이마트 오지 말자 그랬어요. 롯데마트 가자. 음, 아직은 롯데마트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가게 된다라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매출이 늘어나는데 네, 그것을 영업이익으로 잘 연결시키는 기업, 현대자동차. 음,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는 테슬라. 네, 그렇게 된다면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지금 어제도 저 방송하면서 깜짝 놀란 게, 맞은편에 앉아서 계신 분이 현대자동차, 어제 현대자동차 그룹주가 여기 한 3% 올랐으니까 네, 특징주 이제 마감 시황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판매 대수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이건 접근 방법이 틀렸다. 음, 접근 방법이 틀렸다. 자동차가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신차가 여기서 잘 팔리는 게 있습니다. 펠리쉐이드인가? 라는 신차가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펠리쉐이드가 잘 팔린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펠리쉐이드라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그거를 알기 위해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영업 비밀이라서 모르는데 그거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펠리쉐이드가 엄청나게 들었기 때문에 초반에 잘 팔린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한 1조 감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1조? 그 정도는 들어갔겠죠. 그 정도 들어간 거를 감가상각비로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잘 팔린다고 해서 이익이 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이거를 재무제표를 통해 사람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는 경영 전략상 영업이익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아들한테 경영권이 승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한테 경영권이 승계가 됐는데 아들하고 경영권이 승계되면서 현대자동차 체질 개선이 일어났어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버지 시대 때는 사람이라는 게 아버지 시대 때는 팔리면 이익이 나는 시대였어요. 음, 아버지 시대 때는 팔리면 이익이 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 넘겨주기 직전에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좀 줄어드니까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무슨 얘기를 했냐라는 것은 신년사에 나온 거예요. 신년사. 신년사도 꼼꼼히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신년사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신년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아라 음, 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업 총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엄명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자동차를 팝니다. 자동차 안 팔리는 자동차를 팔리면 어떻게 돼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줘야 되고 할인을 해줘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보증 기간을 늘린다라든지 기업 그렇겠죠. 입장에서 다 비용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잘 못 지켰어요. 워낙 안 팔리니까. 자동차의 특성이죠. 교수님도 차를 고르실 때 가격 보고 고르시나요? 모델 보고 고르시나요? 저는 와이프가 그러죠. 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고르시면 제가 농담이고, 그 차를 농담이고, 봤지만 브랜드 모- 자체의 이미지를 보죠, 그렇죠. 저는. 네, 네, 브랜드와 모델을 네. 보지. 그런 그게 거죠. 네. 한 2, 300만 원 비싸다고 그래서 그거를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외국 차를 타시니까 국산 차를 안 타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네. 외국 차를 사던 국산 차를 사던 사람들이 브랜드를 보지 가격을 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 경쟁력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자동차의 특성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익을 못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안 팔려, 이익도 안 나. 하니까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을 내자. 목표를 설정했어요. 이익을 내자. 우리가 안 팔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안 팔리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대거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소폭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차가 안 팔린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 대신 이익이 대거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따라 올라가 주는 거예요. 차가 펠리쉐이드 효과로 올라간다? 헛소리입니다. 아직 펠리쉐이드 효과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그렇다면 그 테슬라는 왜 빠지느냐? 차 안 팔린다? 맞아요.
그 테슬라는 재무 구조가 간단합니다. 최근까지 영업이익과 일반 관리비가 거의 동일해요. 음, 일반 관리비가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가 한 1조 든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한 1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이익은 제로예요. 이익이 계속 안 나고 적자만 나왔던 회사입니다. 차가 안 팔리네. 영업이익이 줄어드네. 일반 관리비는 고정비니까 일반 관리비는 1조가 들어가네. 그러니까 적자가 더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차가 안 팔리는 것도 첫 번째 이유지만 안 팔린다 팔린다로 접근할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접근해서는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어디서 보냐? 다트에 들어가면 딱 나옵니다. 다트 안 들어가셔도 돼요. 네이버에 재무제표 현황만 보더라도 그게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시는 방법 쉽게 이럴 때가 실적도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일본 실적이 네, 나왔기 때문에 FN 가이드 딱 들어가면 화면에 아래 네. 보면 전 종목 쫙 나오잖아요. 다 나왔습니다. 지금 저도 그래갖고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다 나왔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소팅 다 하셔도 되고 엊그저께 네, 보니까 또 친절하게 요즘은 또 언론사도 가끔 친절한 데가 있어. 내가 네, 매일경제 신문 보다 보니까 네, 매일경제에서도 엑셀 파일로 거기서 딱 올려놨더라고. 다운받아 보라고. 네. 아, 그렇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전년 동월비하고 매출 이익 다 나오거든요, 거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 조금만, 물론 엑셀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엑셀 조금만 배우시면 돼요. 조금만 배우시면 되고, 그 정도 노력.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보는 정도의 노력이라면, 요 정도 노력만 기울이신다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지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장세는 어렵든 듯 하면서도 나름대로 쉬운 장세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많은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 올라갈 수익을 내려고 지금 현황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익 입고로 밥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수입 입고로 밥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얘기하다시피 지금 교수님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음, 물론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현황이 되시겠지만 그렇다면 그들이 테마주를 따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들은 감사를 받아야 돼요. 네가 이 주식을 산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감사를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음, 따라서 그 감사에 대해서 가장 그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차용주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것을 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이게 어닝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그 주가가 떨어져서 너 이 주식 사갖고 왜 펀드를 박살냈느냐 할 때 아니 이 기업 봐라 이 A라는 기업이 이익이 이렇게 증가해서 샀는데 주가는 반대로 갔다 이거 내 잘못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익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 이익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 TV. 음,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음,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국내에서 유튜버와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아프리카 TV에는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현대자동차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했더니 펀드 매니저들이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음, 현대 교수님, 현대 글로비스가 현재 52주 신고가예요. 음, 근데 현대 글로비스가 52주 신고가인데 제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안 보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오류를 하느냐라고 하면 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올라가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자동차 판매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앵커가 질문해서 글로비스 52주 신고가인데 왜요? 그랬더니 글로비스는 대표적인 물류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물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차가 안 팔려서 지금 문제인데 음, 물류가 뭐가 늘어나요? 그러면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논리가 안. 현대 글로비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익이 늘어나서 그랬어요. 어떻게 이익이 늘어나느냐? 현대차가 안 팔리잖아요. 네. 어쨌든 현대차는 지금 유럽으로 나가요. 근데 유럽에서 교수님 같이 유럽산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의 차를 다시 싣고 오는 거예요. 음, 그 수요가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음, 그게 백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백콜로 인해서 거기서 이익이 나는 거예요. 전에는 현대자동차가 이게 이제 계열사다 보니까 자기네 현대차를 유럽에다 놓고 빈배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 계열사들도 먹고 살라라고 하다 보니 계열사가 그 빈배로 오느니 남들은 100만 원 받는 거 우리는 50만 원에 실어 오겠다. 그러면 교수님 차 같은 것도 50만 원에 실어 온다라면 딴 뭐 유럽의 선사를 쓰는 것보다
글로비스 그렇죠, 쓰는 그렇죠. 게 좋죠. 그 음, 글로비스는 빈배로 오느니 50만 원이라도 받으니 좋지. 거기서 새로운 이익이 창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되네, 말돼. 예, 그게 영업이익의 증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글로비스를 단순하게 이거 물류회사이다. 이게 네. 지배구조가 관련이 있다. 이런 걸 보다가 어? 재무제표가 좋아지네? 뭐지? 하고 애널리스트들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으로 주가가 지금 현재 밀리지 않고 있는 주식들 그런 것들을 역으로 역추적하다 보면 재무제표를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런 재무제표가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는 놈만 가지 않습니까? 네. 가는 놈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여러분들이 사셔도 지금 장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보면 기관들 외국인 수급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런 거를 보는 거가 실제로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다트에 가서 봐도 되고 네이버에 네. 들어가서 되고 전 정보를 싹 보여주는 이렇게 친절한 FM 가이드 같은 데서도 딱 그렇죠. 다운받아서 클릭 한 번 하면 다운로드 폴더 쫙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만지고 놓을 수도 있고 거기서 자기가 그렇죠. 소팅할 수도 있고 전년 동일 대비 증가율 높은 거, 낮은 거, 금액이 많이 그거 다 엑셀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뭐 자료가 없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소장도 이제 다음 주 언제죠? 6월 6일 날 강의를 하는데 예, 예.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6월 6일 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20 거의 30분 가까이 신청을 하셨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만약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들 강의를 네. 못 그러면 네 강의 들으면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나는 강의를 뭐 그날 일이 있으시다라든지 뭐 다양한 이유로 못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나는 강의 못 들으니 네 얘기처럼 나는 재무 지식도 없고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네. 현실적으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꼭 서점에 가세요. 네. 인터넷으로 사지 마시고요. 네. 서점에 가시면 네. 재무제표 책이 대략 한 50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골라요? 찍어줘야죠. 찍어드리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그 50권 되는 책을 이렇게 쭉 보세요. 네. 보시면서 네.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요. 그날 하루는 네. 충분히 두시고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눈에 들어오면 이해할 수 있는 본인에 맞는 거 찾아라. 본인이 맞는 그러니까 좀 본인이 이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책은 접어두시고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조금 따라갈 만 하겠다라는 책을 사셔서 5번 보세요. 그 책을 사갖고 5번. 5번. 한 번도 어려운데 어떻게 5번이나 봐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죠. 그거를 이제 제가 저도 6월 6일 날 강의를 네. 6시간 강의를 합니다. 6시간 동안 강의를 영상을 찍어 안 찍어요, 영상? 영상 찍을 거예요. 영상 찍어요? 예, 영상 찍을 겁니다. 그럼 영상 찍을 때 진짜 예. 영상을 잘 찍어주셔야 돼요. 예, 영상은 어쨌든 지금 찍을 생각인데 영상이 잘 나오든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어찌됐든 못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5번은 봐야 돼요. 그 정도 노력을 하시면 이제 재무제표가 조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아쉬운 것은 잠깐만요, 선생님. 진짜 잘 찍으셔야 돼요. 예, 진짜 잘 조명도 해갖고 진짜 잘 찍어갖고 그 오디오나 이런 것도 정말 잘 찍어야 돼요. 잘 찍어갖고 그래야지 나중에 그 영상만 필요하신 분들 영상도 보실 수 있게 해주죠. 왜냐면 그게 진짜 잘 찍어야 돼요. 잘 찍어야 돼요. 왜냐면 모든 영상은 화면이 어둡다,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안 봐. 욕해. 그렇죠. 그건 나중에 돼야지 거기 오신 분들도 공부를 하신 분들도 나중에 다시 보게 할 수 있죠. 그런 거 제공해 줄 수 있죠. 그건 그렇고요. 계속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5번을 보셔야 되는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 정도 노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도 노력을 안 하신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엔 핑계 대지 마세요. 여기에 핑계 대시면 그거는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래도 소장님 안전초급이나 중급 요 정도 해갖고 책을 대표적인 책 같은 거 하나 슬쩍 소개해 주시면 진짜 저 같은 사람은 50개 그 다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는 게 저는 그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날 강의에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는 해줄 수 있잖아요. 강의에 오신 분들은 직접 또 저녁도 같이 먹고 차도 마시면서 제가 이런 정도의 그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소장님은.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책을 가르쳐 줄 수는 있죠. 또 그런 건 가능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초급에서부터
예, 네. 중급까지 올려드렸기 때문에 음. 중급을 더 이상 공부하고 싶다라면 제가 책을 한 3권 소개시켜드릴 예정이에요. 그 이제 좋아. 예, 초급은 이미 넘어 쓴 거기 때문에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는 책은 제가 한 3권 소개시켜드려서 그렇게 이제 더 그때는 이제 혼자 공부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만약에 그것도 저도 아니다 조금 어렵다라면 내년 봄까지 기다리세요. 제 책이 나옵니다. 아이고 언제 나올지 지금 이번에 쓸 교재가 바로 그 책인데, 이번에 쓸 교재가 그 책인데, 출판사하고 관계 때문에 내년 봄으로 밀어놨을 뿐이에요. 근데 제 책은, 다른 책하고 다릅니다. 제가 50권이라는 책을 얘기했다라는 것이 50권이라는 책을 거의 다 봤어요. 네. 저는 재무제표 책 보는 거 뭐 한 달 전에 보니까 네. 내용들을 아니까 해서 50권을 거의 다 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50분 중에 45분이 회계사예요. 네. 회계사가 썼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아, 개념이 어려워.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 생각만 해도 좀, 머리 아파. 네. 좀 개념이 다른데 그분들 같은 경우 저처럼 이렇게 현대자동차와 테슬라를 비교해서 얘기를 못 하시죠. 왜냐하면 진실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해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이번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 책을 좀 미리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될 텐데 어쨌든 이번 이 유튜브가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 유튜브가 마지막 광고이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6월 6일 날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아침 10시.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5시에 끝나지만 오후 시간은 좀 여유롭게 두시고 제가 맥주까지 쏠 겁니다. 맥주까지 쏠 거니까. 맥주까지? 네, 맥주까지 쏠 거니까 끝나고 나서 거의 30분 가까이 되시는 분, 30분 가까이 될 텐데 다양한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채찍질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라고 봐요. 그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그날 하루 하기로 공부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 아닙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따라서 그날 오셔서 강의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뭐 술 많이 안 먹으니까 한두 잔 정도 먹는 거니까 많이 드시지 말라고 제가 제 돈 많이 들어가니까 어찌됐든 치맥을 쏠 테니 치맥까지 그 강의료에 포함이 된 거니까 편하게 오셔서 그렇게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결국 장이 어려울수록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정확히 사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방송국에서는 그거를 요구를 해요. 바닥이 어디겠습니까?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지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방송을 해주길 원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 교수님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저는 진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보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는 앞서 소장님 오늘 말씀하신 거를 저의 언어로 바꾸면 이거거든요. Back to the basic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를 저는 항상 제가 강의할 때 학교에서 강의하나 뭐 방송에서 강의할 때다 자주 쓰는 말인데요. 정답은 어디 있다? 저는 기본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기본. 그래서 Back to the basic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제가 저는 이제 강의도 하고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뭐 유튜브에 강의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이런 나름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돈을 못 벌어서 그렇지 저도 나름 15년째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 제가 제일 이쪽에서 이 바닥에서 제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잖아요.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났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면 매번 나오는 거 있죠. 예전에 저기 유현진도 있고 유현진 맨날 광고 나오고 그리고 저기 누구야 유재석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어 광고 있죠. 영어. 무슨 잉글리시 있잖아요. 그래갖고 유현진도 3개월 만에 영어 한다고 그런 책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기본 있죠. 기본. 그 사람의 학원에 영어 학원에 영어만 하면 아이패드 준다 맨날 그 광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딱 맞다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제일 매번 얘기하는 거가 중급 고급 얘기 안 해요. 영어. 딱 기본만 해. 기초 강의. 기초 강의면 계속 홍보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모든 거에.
근데 이 투자 주식도 지금 말씀하신 영업이익도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매출이다 뭐다 하고 뭐 이게 뭐 뉴스다. 아까 그분 제가 보기에 혹시 그분이 이 방송 들으시면 그 소장님은 뭐라 그럴지 오늘 그 음, 깔지 모르겠는데 이거잖아요. 그 자동차 그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나온 줄 알잖아요. 음, 펠리세이드인지 뭔지 그리고 음, 똑같은 기아차 버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동차가 많이 팔린다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이런 거죠. 그 온 국민이 자전거 타기 운동에서 자전거가 올라간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음, 뭐냐면 뉴스 때문에 하는 거죠. 뉴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정말 진짜 버려야 될 것이 사실 보면 저도 경제방송 일을 하지만 증권 신문에 모든 뉴스 있죠. 뉴스 네,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 음. 뭐냐면 우리나라의 증권면의 경제 뉴스는 뉴스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보도 뉴스예요. 보도 뉴스. 보도 자료예요. 보도 자료. 보도자료죠. 저도 그 증권회사 홍보팀에서 잠깐 일했는데, 네, 보도 자료가 뭐야? 그 보도자료를 그 기자 되시는 분들은 온갖 기업들의 보도자료를 다 받으시죠. 그거 그러니까 해서 그냥 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 현대자동차 얘기 잘 하셨는데요. 음, 현대자동차가 7년 만에 지금 요새 좀 반등하잖아요. 처음으로 조금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가 안 팔린 적이 없어 뉴스만 보면 음, 진짜는 항상 시작하면서 계약하면서 8,000대 주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사상 3개월 최고 기다려야 돼. 시기로, 뭐 예, 예. 사상 최고치 팔려 이런 거에 나왔단 말이죠. 음, 갤럭시도 똑같아요. 다 그런 뉴스예요. 그렇죠. 중소기업은 또 중소기업대로 뉴스질을 하는 거죠, 다. 제가 근데 드리고 싶은 그게 시간이 말씀은 지나고 네, 나면 네, 갤럭시도 안 팔렸고, 네, 현대차는 또 안 팔린다고 또 난리고, 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실 거가 뉴스를 갖다 버리셔야 돼요. 음, 뉴스를 진짜 다 갖다 버려. 볼 필요도 없어, 뉴스. 그렇죠. 예. 뭘 보냐? 아까 소장님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이라면 이익. 네, 네, 그냥 순이익도 아니고 진짜로 보면 영업이익이죠, 영업. 네. 영업이 잘 돼서. 제일 마지막에는 순이익은 영업의 비용도 차감하고 그러니까 뭐 이자를 그동안 많이 떼서 돈을 갚으니까 순이익은 줄 수 있어, 나중에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돈이 위에 장사가 맞습니다. 잘 돼서 영업이익이거든. 맞습니다. 영업이익만 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매번 말씀하지만 매주 월요일 날 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 음,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라는 얘기죠, 내 말은. 음. 몇 명이나 보셨냐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 네이버에서 가끔 보면 빠져갖고 그걸 잘 안 넣어. 음, 얘네들이. 음, 그래, 제가 그 다음에 알려드렸어요. 환경 컨센서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환경 컨센서스라고, 발음도 어렵지 않아. 한국이 한국말이야. 음, 환경 컨센서스라고 네이버에 쳐요. 거기 음, 들어간 다음에 어닝즈 리비전이라고 치면 걔네들은 빨라갖고, 제가 오늘도 엊그제도 확인했어. 월요일날 한국 시간 7시 보니까 넣어놨더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자동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만 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는 우리나라 현대차밖에 없기 때문에 음, 자동차 업종이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내려가다가 전망치가 약간 바운드 뭐라 그래? 바운드 리바운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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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서 약간 바운드 아래쪽에서 조금 바운드 턴하고 있어 지금 그 네. 상태란 말이지. 그래갖고 주가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확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 하여튼 음,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가 딱 음, 하나밖에 없어. 그게 있고 네. 적자에서 잘 들으세요. 적자지만 그나마 좀 평평한 것이 디스플레이고 음, 약간 흑자지만 작년부터 흑자지만 잠깐 올라왔다 내려왔지만 아주 규모 작지만 흑자로 바뀌는 것이 조선이고 실제로 보면 수많은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위로 뻗고 있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뻗고 위로 올라가는 게. 음, 수많은 섹터 중에. 사실 수많은 섹터라는 거가 우리나라 약간, 좀 우리나라 자체에 따르지만 전 세계는 규정은 딱 하나예요. 11개 섹터가 있단 말이죠. 이건 음, 똑같은 건데. 여하튼 음, 우리나라는 또 다양하겠지만 딱 하나 있어요. 제대로 올라가는 거. 주가랑 상관없이. 저는 그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증권입니다, 증권. 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증권사들이 그죠. 시장 X 됐다고 X 됐다 그러잖아요. X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 IB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죠. 표정 관리하는 애들이 증권회사예요, 지금요. 음, 이렇게 되면 딱 제가 우리 장원숙 본부장이랑 강의할 때도 얘기해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몇몇 증권사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너희들 비밀로 알아? 너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너스 주는 시장이에요, 지금요. 너희들 맞습니다. 그러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음, 어떤 증권사는 예전에 한 2, 3년 전에도 어디서 회식을 하냐는지 아세요? 본사에 다들 불러갖고 회식을 해요. 나가서 하면 욕먹으니까. 음, 증권주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여기 캐나다에 떨어져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내가.
내가 무슨 증권회사에 지금 전화가 오거나 아는 놈 있다고? 야, 너희들 내가 내년에 내가 여기 다녔던 형 선배인데, 야, 너 요새 증권회사 우리 이익 많이 나냐? 알려줘. 이렇게 하나? 다 나오잖아, 거기.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되죠. 키움이 좋을까? 무슨 미래 가지고 찾아보면 되잖아. 제가 뭐, 지금은 대형 IB가 좋은 거죠. 제가 뭐 대형 IBM 좀 음. 미래 에셋을 하면 그러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음. 키움을 하고. 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건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감을 갖는 거는 월요일 아침에 한 번만 들어가 보라니까? 거기 답이 다 나와 그렇죠. 있어. 음. 그것만 그러니까, 보고 뉴스 볼 시간에 영화를 네. 보세요, 아예. 그렇죠. 엔드게임을 한 번 더 보는 게 낫다니까? 진짜? 오늘 갑자기 흥분되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괜히 저 친구들 왜 흥분하냐, 왜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지르냐라고 하시지만 그 저희들이 전제는 그겁니다.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계속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들 방송이 좀 뜨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들도 교수님도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분들이고 오늘도 저도 지금 시간 단위로 지금 스케줄이 있는 사람인데 굳이 이거를 얘기한다라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더 올바르게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그 기본을 지켜가면서 수익을 좀 내셨으면 해요. 그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하시면서 결국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알려고는 하고 알고 싶어는 하지만 네. 노력을 잘 안 한다라는 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노력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노력한다기보다는 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답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죠, 솔직히. 그렇죠. 예, 이런 차트도 새로 나왔다 보고, 저런 것도 음, 나보고, 야, 저 친구가 잘한다 그러고, 야, 저 새끼가 맞힌다더라 가보고, 예? 음, 뭐 이런 애가 잘한다 그러고, 방송도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하지만, 음, 거기, 저는 아주 저 쉽게 오늘 괜히 흥분돼서 말씀드리지만, 음, 지금까지 잘 안 됐다. 음. 그럼 그런 방법을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답. 완전히 깨부시는 새로운 거로 가야 돼, 새로운 거. 음, 제가 볼 때 그 새로운 거가 전혀 뚱딴지 같고, 이게 음, 갑자기 무슨 수천만 원이 들어간 돈이 아니야. 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트 한번 들어가 보고,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네이버 잘 들어가셔야 돼요. 음, 게시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이버에서 게시판은 절대 생생히 들어가시면 안 보고, 돼요. 예. 아니고 저는 그럼 네이버에 들어가서라도 네이버에서 일주일에 한번 월요일 아침마다 나오는 어닝즈 리비전만 보시면 딱 감이 오잖아요. 예. 제가 지난번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요일 날 강의를 했었는데, 학생들? 네, 네. 학생들 이제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투기업에서 제안이 음. 저희가 들어와서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투자의 유아기를 벗어나라. 유아기. 예. 투자의 유아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인데, 투자의 유아기가 뭐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 교수님도 어렸을 때 분명히 부모님한테 물어봤죠. 나 무슨 옷 입어야 돼? 엄마, 나 오늘 밥 뭐 먹을까? 학교 어디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부모님들의 지시를 따랐죠. 스스로가 부모님들한테 요구를 하고 지시를 따랐죠. 그런 건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의 유아기를 보내고 계세요. 음. 이학년 교수님 뭐 사야 돼요? 최양주 소장님 뭐 사야 돼요? 이거 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음. 내가 비중을 축소해야 돼요? 늘려야 돼요? 음. 그게 투자의 유학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지금 성인이지만 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본인의 성인이지만 투자에 관한 하는 유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유아기 때는 여러분들이 뭘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성인으로서 대접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따라서 투자의 유아기를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항상 모든 방송이 그런 거 하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책임으로 하라고. 그게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아시죠? 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유아기를 못 벗어나신 분들이 80%가 넘는다라고 봅니다. 저는 99%라고 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서기 위해서는 기본적 분석도 알으셔야 되고요. 저는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도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정신적인 홀로서기를 위해서 철학책도 보시고 소설도 보시고 시도 보시고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셨잖아요. 주식에 관련된 책들은 왜 이렇게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왜 안 보세요?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린 책만 보더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워렌 버핏 책 뭐라든지 물론 워렌 버핏 책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뭐 그러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책들 뭐 소개 안 하잖아요. 기본적인 책들 소개시켜드리잖아요. 제 책도 어디 가서 소개 좀 해주세요. 교수님 책을 지금 생각을 주식이 해보고요. 답이다는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죠. 미국 주식이 답이다는 진짜 그거는 15,000부 팔렸어요, 여태까지요? 스테디셀러죠.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스테디셀러죠. 꾸준히 팔리는 정말 좋은 책이니까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독서고요. 그 분야를 모른다라면 책을 통해서 교수님 수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식. 국내 주식을 하면서 좀 어렵다 그러면 제 책을 또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맞아. 그런 책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신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저는 그래요. 교수님이랑 제가 증권회 다닐 때는 공부가 필요 없었을 때예요. 그때는 누가 빨리 정보를 캐치하냐가 정보 입고로 돈이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쌍팔년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돈이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꼭 아니다라고 대답을 못해요. 하지만 지금은 정보보다는 정보로 돈을 버는 불확실성보다는 공부를 하시면 제가 항상 공부하시는 분한테 강조하는 게 공부하시면 돈 벌 확률이 1000배, 10,000배 늘어납니다. 10,000배씩이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해, 아니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주식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다 MBA를 따왔고 주식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들의 시각으로 주식을 보시면 똑같이 답이 보여요. 기관 투자자가 뭐 사요? 외국인들이 뭐 사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주식을 그들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좀 마지막 결론 삼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저는 앞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을 결론으로 가름하고 싶은데요. 모든 것은 저는 앞서 잠깐 얘기했던 back to the basic이거든요. 네, 기본에 다 있습니다. 기본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그 이름 뭐야? 그 학원 영어 유연지 영어 맨날 하는 얼굴 통통한 친구가 선전하는 거죠? 유연이 맨날 그 지하철마다 맨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학원 예. 강사가 얼굴 통통한 친구잖아요. 예. 네, 통통하고 예. 그 기초 영어죠, 기초 영어. 전 주식도 사실 보면 월요일 다음 주 그 6월 6일에 강의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알 필요도 없다고 있어요. 그 네. 강의를 제가 왜 녹화 이런 거 해두시라 말씀드리면 녹화를 그 강의 한번 보신 분들도 그 강의를 생각날 때마다 심심할 때 또 반복적으로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진짜 기초 서적 있죠, 기초 그거 기초를 제가 먹은 게 50번 보면 되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면 저는 책을 이렇게 수십 권 본 적이 없지만 저 영화에 한 번 빠지면 영화를 뭐 수십 번 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영어를 많이 배웠거든요. 똑같죠. 근데 그런 아주 기초되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아주 기초되는 거.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얘기지만 제가 시장과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하고 오늘 끝날 텐데요. 시장이 엄청 변동성이 커져 있잖아요, 지금요. 예, 이유는 뭐 갖다 대는 거죠. 뭐 미국 때문에 그랬다, 중국 때문에 그랬다, 2년 전에는 북한 때문에 그렇고, 다 뭔가 항상 이유는 있어요. 맞습니다. 결론은 주식은 급등락이 있고 어쨌든 건 변동성이 커져 있어. 그게 대한민국은 또 다른 나보다 클 수밖에 없어. 지정학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이면 정치적, 군사적도 있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양쪽에 묻혀 있고 미국의 눈치, 중국의 눈치 이렇게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있단 말이죠. 변동성이 커져 있을 시기에는 교과서에 맨날 투자론에 저도 가르치면 맨날 나오는 게 있어요. 일본은 보다 저베타 주식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동성이 적은 거예요. 이게 뭔지는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그건 뭐 아무 책이나 교과서 아주 기본적인 주식책이 다 나와. 그게 안 나온 거는 주식책이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저베타 주식을 가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이 금리가 뭐 내려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이런 얘기 별로 안 나오죠 이제 지금 미국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상대적으로 배당주가 좀 관심이 있거든요. 배당 매력. 그러니까 배당적인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가는 거고 나는 다 좋아 배당도 필요 없고 변동성 낮은 게 필요 없어. 나는 종목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디펜시브한 주식을 가는 거죠. 유틸리티, 통신, 그리고 뭐 필수 소비재, 아니 미국 같은 부동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 답이 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자꾸 뉴스 찾아보고 뭐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그런 거 안 하시면 돼요. 거기에 근거는 EPS죠. EPS가 그렇죠. 그것만 하면 답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정도의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정도의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교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
라고 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이 뭐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도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분들도 신청하시고 뭐 좀 잘 아시는 분도 신청을 하셨습니다만 그 되기 위해선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스스로 아니, 유아기를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 이제 자리가 몇 주 안 남았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네, 제가 그 저기 네, 상세 넣어드릴 테니까요. 이제 네, 2월 1일 날 강의 좀 잘 좀 해주시고 좋은 네. 성과 있고 여기 보신 분들도 진짜 공부하시고 진짜 본인의 것으로 하면서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